안녕하십니까. 우리 노대학생들 동아시아사 수능 완성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뭐야? 이상한 게 자꾸 떠요. 이거 혼자 촬영하는 거라서 좀 그래요. 자, 갑시다. 우리 지난번에 그 불교의 토착화 할 차례에서 끝났어요. 그죠? 30페이지. 그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쪽 파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되게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 자체가 신설되면서도 늘 문제가 됐던 게 분량은 적은 편인데 전체적인 분량은 어떻게든 출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좀 많이 확대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의 느낌일 뿐이고 출제는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거 좀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됩니다. 따박따박 보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리 수능 특강에는 사진 자료가 있죠. 네, 수능 플러스 수능 플러스 아니라 자료 플러스 그 자료에 보면 사진 자료가 있는데 조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사진 자료만 주는 거는 조금 약해 보이고 그 문화재 이름까지 같이 주긴 해요. 근데 뭐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입장에선 사진 자료만 띡하니 보셔도 이게 뭐다 체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게 만점이지 뭐 어설픈 1등급 커트라인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기준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좀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될 파트라는 거. 자, 따박따박 한 번씩 볼게요. 거기 불교의 토착화라고 되어 있는데 불교가 원래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 동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 자리 잡는 모습, 그게 바로 토착화죠. 그죠? 그러면 각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냐? 예를 들어서 특성 자체가 국가주도, 곧 왕주도로 불교를 밀어준다, 푸시해준다, 그런 특징과 기존의 각 나라에 갖고 있던 토착신앙, 원래 자리를 잡고 있던 토착신앙과 불교의 결합,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재의 사진이라든지 어떤 의미 부여를 하게 돼 있어요. 이쪽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나눠서 좀 보겠다는 말씀인데요. 자, 1번 보시면요. 국가, 호국불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안에. 호국이라는 게 뭐예요? 보호할 호자에다 나라국자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교가 특정 나라, 뭐 수용한 나라에서의 어떤 그 국가 유지의 어떤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호국불교 성격이 여타의 나라보다 월등히 세요. 그럼 외침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침범, 외국 세력의 침범을 받을 때 부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국사필이긴 하지만 승병, 우리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있고요. 임진왜란 이전에도 승병이 나옵니다. 승자가 승려 승자 아니겠습니까? 승려분이 왜 싸움을 해요? 부처님께서는 살생을 금하라고 하셨는데도 왜 나가서 피를 봅니까? 그게 국가의 어떤 존립이 종교적 믿음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문화재 위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갑니다. 군주가 부처라는 논리로 왕권 강화.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왕즉불이라고도 불러요. 아이고. 왕즉불 사상. 자, 왕이 곧 부처다 이거죠. 뭐 한자를 굳이 적어서 말은 아니지만 왕이 곧 부처다. 이렇게 이게 곧 즉자인데 곧 부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니네들이 부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곧 나를 숭배하고 믿는 거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권 강화가 되는 거야. 그죠? 그건 너무나 뻔한 얘기니까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국가주도로. 자, 거기다 밑줄그시고 여기서 국가는 당연히 국가의 최고 상징권자인 왕이겠죠. 그죠? 왕도 뭐 왕은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니까 경제적으로도. 대장경이 조판되었다. 자, 대장경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주도입니다. 그런 거 말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민간 주도로 대장경 조판됐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 어마무시한 자금을 민간인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요즘도 국가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거 개인이 합니까? 못하죠. 그 엄청난 그 경제적인 부담을 개인이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장경 같은 거 뭐 목판에다가 혹은 뭐 금속에다가, 물론 이 대장경은 동아시아에서는 목판, 나무 목자를 써가지고 목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합니다만 그 수도 없는 시간과 비용은 국가가 주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의도로. 자, 사찰과 거대불상. 이 거대불상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치? 이건 무조건 밑줄이고 이 말을 외우는 것보다 대표적인 중국에서의 문화재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밑에 나와 있죠. 윙강하고 롱먼 그 불상들, 석골사원들, 뭐 그다음 대형 불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지명도 알아두셔야 되고 사진 자료 눈에
배겨서 인지해 두셔야 되고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문제 됐죠? 이건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황룡사가 있어요. 이 황룡사가 원래 경주 지금도 있는 경주 한복판에 있는 사찰인데 이게 여러 가지 외침과 이런 걸로 불타 없어져서 터만 있습니다. 사실 터도 이제는 거의 존립이 안 돼 있고 황룡사 구층 목탑이라는 거대 목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몽골족의 공격으로 불탔습니다. 신라 때 만들어졌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마무시한 비용이 드는가 국가주도다 이거지. 특히 신라 같은 건 국사에서 배우셨겠지만 불교 수용은 타국인 고구려나 백제보다 월등히 늦지만 늦바람이 무섭다고 법흥왕 이후에 엄청나게 불교가 번성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증거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아시겠죠? 황룡사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쪽발에는 8세기 때 도다이사가 있죠. 도다이사. 이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도다이사.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뒤에 문제에서는 또 다른 사찰을 하나 갖다 붙이겠습니다. 시기가 8세기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합니다. 역시 어마무시한 그 부피를 자랑하고 있다는 건 역시 막강한 자금 지원에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진 자료 내지 말 내용은 무조건 국가가 불교를 올 푸시를 해줬다는 것으로 연결을 바르게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전통사상이나 고유신앙과의 결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토착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토착이라는 건 원래부터 그 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던 믿음을 토착신앙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상이 원래 자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외래에서 들어온 사상도 있겠죠. 그 판에 불교가 들어와서 같이 합산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거 의미를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부모운중경 발음이 안 돼요. 부모운중경 거기다 밑줄 그시고 요건 중국 땅에 있는 거야. 중국도 알아두셔야 되고 이건 뭐하고 뭐의 결합이야? 기존에 있었던 유교의 불교가 들어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효를 나타내는 건데 효는 이미지상 유교잖아. 그죠? 물론 불교에서는 효도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도리지를 친 적은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유교와 불교의 융합으로 중국에서 부모운중경이라는 책이 나왔다.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아시겠죠? 이거 그러니까 전통신앙 혹은 기존에 들어왔던 유교라는 먼저 따리를 틀고 있는 사상의 불교가 얹혀졌다. 됐죠? 자 오른쪽 페이지 가볼게. 토착신앙과의 결합. 자 한국에서 나오는데 이 기존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여러 신앙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나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자식을 점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단히 자연친화적이고 자연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산을 지키고 있는 신, 뭐 물을 지키고 있는 하천을 지키고 있는 신. 그런 것과의 결합이 바로 어떤 건물체로 나오는데 그게 옆에 보시면 산신, 그 다음에 칠성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토착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산신각 건물입니다. 칠성각 이런 것도 역시 건물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불교 플러스 토착신앙. 오케이? 그렇게 인지를 해두셔야 돼. 꼭이야 이거. 우리나라 거고. 저 옆에 뭐 용 신앙과의 결합이 이렇게 되는데 뭐 산신각이나 칠성각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그 정도로 체크. 자, 세 번째 이건 이제 일본인데요. 신토, 뭐 걔네 말로 신도라고도 부릅니다. 걔네들의 전형적인 토착신과의 결합이 있다 이거지.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신각, 칠성각을 염두에 두시고 일본에서는 신토라고 하는 애들과 불교의 결합이 돋보인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 부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부처가 외래에서 들어온 불교의 어떤 믿음체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여러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토의 신들이 부처나 보살로 나타나기도 한다. 모양새가 조금 부처의 변형이기도 하죠. 문화재 같은 경우. 불상으로 보면. 뭐 하치마 신상이 대표적인데 여기 보면 신불스팝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있어요. 이 말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신토, 걔네들이 믿는 신도와 불교가 결합했다는 뜻이야.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자, 이 말은 역시 일본으로 몰아가야 돼. 안 납니다. 이 감기가 그렇게 오해를 해서 요즘 기침하고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막 그래서 좀 미치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얼굴에다 이거 마스크에다 코로나19 아닙니다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지금 의심하는 처지인데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자 말짱하고요. 뭐 어떤 애들은 요즘 살짝 보면 좀 확대해서 보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다래끼가 있어요. 이 피로도 때문에 그렇지 역시 코로나하고 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찬호가 지금 몸 상태가 매우 안 좋구나.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냐라는 유언비어는 절대 사절을 하겠고요. 전혀 무관하게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 준비로 몸이 좀 쇠했구나라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치마 신상 밑줄. 이거 보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야. 예전에 우리나라의 각 지방마다 소주를 만들었어요. 요즘 소주가 통합이 되는 느낌인데 소주, 먹는 소주.
거기에 보면 금복주라고 있었어.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이게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 지역을 대표하는 그 소주의 금복주라고 있는데 그게 그 금복주의 로고가 하치마친상하고 똑같아.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술을 먹고 싶어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느낌인데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어찌됐건 이 하치마친상 뭐 머릿속에 많이 인지가 돼 있을 텐데 이거 역시 일본의 어떤 일본 문화재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신토와 불교의 결합 그걸로 꼭 인지를 해두셔야 되겠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문제에서도 강조를 좀 더 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중국, 우리, 일본 이렇게 좀 세 나라를 나눠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선종의 발달입니다. 이 선종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던데 글쎄 이 동사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국사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잘 돼 있을 테니까 이 교종과 선종 이렇게 불교의 종파가 나눠져 있죠. 이게 이른바 대승불교라고 그래서 인도에서 이 중국, 우리, 일본을 거쳐가는 이 동북아시아 쪽으로 전파되는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그러는데 이 대승불교에서는 교종과 선종으로 또 나눠져요. 국사에서도 배우신 기억 있죠. 이 교종은 뭐냐면 불교 종파 중에서 이 교리 연구야. 부처님의 말씀, 석가모니의 말씀, 교리를 연구해요. 종교 이론이 교리죠. 뭐. 그죠? 그러니까 대단히 학문지향적이에요. 그분의 말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근데 이 선종이라는 건 이 라마 불교, 이 티베트 쪽에서 나오는 불교의 한 이단인데 이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이따도 이제 설명이 좀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책에서도 요거는 뭐를 연구하냐면 누구나 부처님처럼 수련하고 단련하고 참선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지 학문 연구에 탐닉하지 말아라. 글 공부 많이 한다고 다 성불하는 거 부처님 되는 거 아니다 이거지. 수양과 참선을 통해서 득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이 중국을 거쳐가면서 한문으로 번역되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한문 문화권이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대사에서는 이 교종 그러면 무조건 이건 왕실이나 귀족 중심으로 전폭적으로 연구가 돼요. 얘네들의 후원이라고 합시다. 얘네들의 지원.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문 공부에 능한 사람들이잖아. 그 당시에 교육의 어떤 정도를 봤을 때. 그러니까 교리가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한문이 약하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우니까 그걸 말을 쉽게 풀어주는 고승, 높은 덕을 갖고 있는 승려들의 의존을 많이 하지. 왜? 그런 분들은 한문이 아주 박식하니까 그런 말을 풀어주는 거지. 그래서 설법을 전한다는 게 교리를 풀어주는 걸 듣는 거야. 그런 건 다 교종이라고. 근데 한문이 원체적으로 센 애들은 좀 더 쉽게 이해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알만한 수준의 위치에 있는 한문을 알고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왕실과 귀족의 전폭적 후원과 연결되는 거고 이 선종이라는 종파는 수양과 누구나 여기서 조건을 한번 달아보면 누구나 이 세음절이 중요해요. 누구나 수양과 참선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다. 득도할 수 있다. 도를 깨닫을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통일신라 말에 지방에서 목소리 큰 애들 뭐라고 불러요? 장보고, 궁예, 뭐 왕건, 견원 이런 애들 호족이라고 부르지. 호족 애들이 다 이게 학문적 격식이 뛰어난 게 아니거든요. 장보고 같은 사람은 천민 출신이었잖아. 그죠? 아유 이게 문맹률이 글 봐도 글인지 몰라. 여러분하고 똑같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수양과 참선을 통하면 굳이 학문적 공부를 안 해도 나도 득도할 수 있다는 걸 좀 더 자기의 입장으로 맞춰서 생각하면 나도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지방에서 목소리가 좀 큰 사람인데 이 나라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통일신라 말 혹은 고려 초의 호족이라는 지배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호족의 단단한 후원을 받게 되죠.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머리가 없을 뿐이야. 머리가 없다는 말이 좀 이상하고 이 학문적으로는 당연히 왕실 귀족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겐 누구나 수양과 참선을 듣는다? 이 얘기를 말을 바꿔보면 누구나 나도 그죠? 수양과 참선 곧 나의 세력을 키우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종이 말이죠. 지금 이게 선종 파트니까 우리 역사로 연결을 해보면 어느 시기 때 크게 번성할까? 얘네들이 세력이 셀 때 번성하니까 언제? 그렇지.
통일신라 말기 때 호족의 세력이 비등할 때 선종의 대유행이 오는 거예요. 밀어주는 사람. 대표적으로 별명이 선종의 후원자라는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바로 장보고죠. 이 장보고는 자신의 그 근거지라고 할 수 있죠. 전략적 근거지인 완도의 청해진 근처에 있는 수많은 선종계열 사찰의 경제적 뒷받침을 다 하고요. 하물며 자기가 탈출한 지역인 중국의 산동반도의 법화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사찰을 자신의 전폭적 경제적 지원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자수성가한 걸 보이고 싶은 게 자신의 믿음인 선종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선종계열의 사찰을 중국 땅이지만 자기가 탈출한 지역이니까 크게 만들죠. 아마 국사에도 배우셨을 거예요. 법화원. 동아시아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옛날에 입당구법 순례기를 보시면 거기 가서 자기가 어느 정도 거처를 갖고 있었다는 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예요, 법화원이. 그러니까 장보고, 이 호족 거라면 장보고 아저씨를 가장 먼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별명이 선종의 후원자라는 말이 갖고 있다. 오케이?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세요. 국사에도 충분히 배운 바죠? 국사에서 얘기까지 좀 먼저 보면 국사에서는 이렇게 선종계열의 승려가 덕이 높으신 분이 열반을 하셨어. 불교에서는 높은 덕을 갖고 계신 분이 돌아가시면 열반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열반하면 그분의 그 시신을 다비식이라고 그래서 화장을 하잖아요. 불로 이제 태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나오는 그 사리들 나오죠. 덕이 높으신 분들만 나와요. 아무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사리를 모아둔 걸 승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사에서는 이 호족하고 승탑, 시기연결 매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승탑, 그분들의 사리 몸터, 호족, 통일신라 말기, 그죠? 선종, 뭐 국사에서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 구산선문, 그죠? 9개의 본산지라는 거야. 9개의 본산지. 근데 선종의 문화다 그래서 구산선문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다 국사에도 키워두고 사실 이 동아시아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사에서도 당연히 지분이 보장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 이제 인지를 해두시고 자, 선종의 발달을 가볼게요. 이건 동아시아사입니다. 냉정히 보셔야 되겠어요. 달마가 창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뭐 달마선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달마선사 그 동양화 같은데 그림 보면 이렇게 숙녀분이 이렇게 점 하나 찍혀 있고 이렇게 수염으로 이렇게 나 있고 이런 표정 짓고 있죠. 이렇게요. 달마선사예요. 선종. 전해진다. 뭐 직관적 깨달음과 참선. 저는 직관적 깨달음이라는 건 글로 보는 깨달음이 아니란 뜻인데 어렵게 가지 말고요. 참선, 수양, 득도하면 되는 거야 그걸로. 그게 바로 선종의 키워드고 확산, 신라말 호족, 통일신라 말이죠 정확히. 그렇죠? 호족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동아시아다 보니까. 이거까지 국사고 바로 가마쿠라 막부. 이거 무로마치나 에도 막부로 말장난치면 그냥 틀리는 거야. 제 말 이해돼요? 가마쿠라 막부, 가마쿠라 막부 시기 무사사회, 무사사회에서 크게 유행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일본의 어떤 정치 계급 중에서 사무라이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 이 사무라이들은 성략자예요. 그런데 가마쿠라 막부 말기 때 성략이 일본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 걔네들이 성략을 완전히 전수받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 전반에 걸쳐서 무사라고 하는 애들은 바로 어디에 사상의 영향을 받아? 선종! 이걸 정확히 봐야지. 어디서 들은 걸 있어가지고 뭐 사무라이 나오면 성략! 그래가지고 성략 물어보는 문제. 지금 이 파트가 유학과 불교잖아요. 그럼 틀릴 수 있는 거야. 제 말 이해돼? 되게 중요한 거야. 거기다 별표 하나 치시고 가마쿠라 막부 시기 때 무사계급에서 유행했던 거 바로 선종이라는 거. 이건 국사니까 요 정도로 좀 담고요. 머물고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인지를 해두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괄호 3번 가볼게요. 불교 문화의 발전과 확산 이렇게 되는데 뭐 불화도 있고 불상도 있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 종도 있고요. 범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시험적 가치는 없고요. 사찰과 탑의 제작 여기서는 요거 구분을 좀 해두셔야 돼요. 중국의 탑은요 무슨 탑일까? 물론 요 시기가 뭐 지금에 만드는 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탑이라고 그래요. 전탑. 이게 벽돌이야. 벽돌 흙을 구워서 만든 게 벽돌 아니니 벽돌을 쌓아 올린 걸 전탑이라고 그러거든. 얘는 전탑이야. 사실 무덤도 유행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뭐 너무 문화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고 전탑 벽돌탑 이게 중국이야.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석탑 돌석자를 써가지고 돌을 쪼개서 예쁘게 만든 다음에 쌓아 올린 거지. 오케이? 1번은요. 이렇게 누가 이런 거를 이제
논문으로도 쓰고 그러는데 일본은 왜 목탑이 유행이었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목탑이 질비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 넘는 목탑이 걔네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 일단 원인부터 볼까? 왜 나무로 만든 탑을 주로 만들까? 다른 나라하고 사뭇 다르게. 중국은 벽돌탑, 우리는 돌탑, 걔네는 목탑.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걔네 지진 많이 나지 않니? 그죠? 우리 이과 학생들이 들으면 또 좋아하겠다. 지진이 많이 나는데 돌 이런 거는 벽돌탑도 마찬가지. 벽돌 같은 거 이렇게 외부 충격에서 무너질 확률이 높잖아. 석탑 같은 것도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건데 그게 균열이 생기면 와르르 무너져요. 근데 목탑은 탄력성이 있지. 지금 나무가 딱딱한데 에이씨 돌보단 덜 딱딱하잖아. 그러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탄력성이 부과되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는 거야. 우리가 돌탑 만들고 벽돌탑 만들면 골로 간다. 그러니까 목탑 만드는 거지. 근데 선생님 우리나라도 황룡탑 9층 목탑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불타 없어졌는데 얘네들은 불 안 탔어요. 왜 침을 안 당했잖아 얘네들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우리처럼 당했어? 그러니까 정말 뭐 BTS 노래처럼 불타오르네. 그러면서 나무 침략자들이 막 나무 탑에다가 불 지르고 이런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속해 있는 거지. 그걸 대단히 자랑스러워한다 걔네들. 외침 없었다고. 그래서 목탑이 많다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관심은 아니고요. 어찌됐건 그런 건 제 얘기를 통해서 구분을 정확히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목판 인쇄술 아까도 나왔었는데 나무판에다가 뭐 양각을 하든 음각을 하든 조각칼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새기는 거죠. 왜 그런 골때리 짓을 하느냐? 그런 성의가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처님의 힘이 은덕이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커요.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침을 많이 당하니까 그런 작업을 통해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줄 것이다. 우리 민족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물론 학문적으로 거기다 먹물 칠해서 찍어서 종이로 찍어서 많은 책자를 불경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지가 더 크다는 거야. 외침을 많이 당해서. 자, 여기 내용 한번 볼게요. 신라의 무구정강대다라는 이경. 자, 이 무구정강대다라는 이경을 굳이 뭐 주간처럼 외울 필요는 없어도 이거는 제가 볼 때 동아시아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구 뭐 이렇게 짧게 국사에서는 저도 얘기를 하는데 무구정강대다라는 이경. 이거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네. 불국사 3층 석탑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박정희 정권 때 문화재청에서 보수공사하다가 1000년이 넘게 보관되어 있는 두루마기 종이를 찾아내게 된 거야. 그게 바로 나무로 찍어낸 종이로 거기다 먹물 칠해서 종이를 덮어서 찍어낸 종이가 무구정강대다라는 경우지. 어떤 애들이 무구정강대다라는 경우 나무래 나무판. 야 나무판이 진공 상태가 완벽히 보관되지 않아도 썩지 않겠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목판 인쇄 본 종이를 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이라고도 하죠. 무영탑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문학에서 나오죠. 거기에서 발견된 거예요. 내부 공사 중에. 다보탑은 우리 화폐 동전에 찍혀있는데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적어도 역사에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 요게 바로 통일신라 거다. 오케이? 불국사가 만들어진 게 통일신라 8세기거든. 오케이? 8세기 통일신라까지 정확히 아셔야 돼. 그게 오히려 장난질을 칠 수 있어. 그러니까 개념이 약한 애들은 목판인 세번의 가장 대표적인 무구정강대다라는 경우는 고려 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해서 약 올리는 문제도 여기 뒤에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건 현재까지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목판인 세본으로 세계사적으로 공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인지를 해두시면 완벽하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백만탑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 그시고. 이건 무구정강대다라는 경우가 살짝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 거란의 요, 금의 대장경. 이 중국의 송은 그렇다고 치고 거란이나 요가 이게 이 정도까지 불심이 깊었나, 불교에 대한 믿음이 깊었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 북방 유목민자를 우리가 낮게 볼 게 아니야. 얘네들은 문자 갖고 있었지. 과거제도 시행했던 나라도 많아.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거 뭐 활자 이런 거 자체가 과연 얘네들에게 있었냐. 활자가 있으니까 새기죠. 그죠? 우리는 한문으로 새겼지만 얘네 문자로 새겨요. 오케이? 인지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고려의 8만대장경도 역시 목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이 안내문자 같다. 잠깐 누를게. 이상하지 않지? 하도 그래서. 안내문자는 지워지지도 않아요. 아우 정말 이게 빨리 코로나 끝나야지. 진짜 안내문자 때문에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깜짝깜짝 놀래. 이 8만대장경하고 국사에서 뭐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야 걱정이 있겠어요. 상정고급 예문. 그 다음에 직지신체요절.
요거 구분 못 하시는 분 있는데 요거는 뭐야? 금속 활자로 하는 거죠. 금속 활자로 찍어낸 거고 금속 활자로 찍어낸 이 앞에 건 목판으로 찍어낸 거야. 완전히 다르다. 요거는 현재 전해오지 않고요. 우리는 뭐 백방으로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요 라고 자랑하는데 서양에서 인정 안 해요. 세계에서. 근데 직진치효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처음으로 만든 금속 활자본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공인받은 공식 인정받은 게 무구정강대에 달하는 경우는 통일신라건대 목판인 세본으로 현존 최고 세계 최고. 그 다음에 직진치효절은 뭐 구텐베르그다 서양 애들 얘기할 필요 없어.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으로 가장 오래된 거 다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출판인사 되게 발달돼 있었어. 지금도 발달돼 있죠. 그죠? 전자출판이나 이런 거 대단하죠. 자, 뭐 그 정도로 목판인 세본을 나눠야 돼. 절대 금속이라 말씀이 안 된다. 그거 당부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중괄호 4번 볼게요. 인적, 지적 교류의 증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 했었죠. 원효라는 정말 훌륭한 승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왜 여기 없느냐. 또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대외 교류가 아닌지 인적, 물적 교류가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국내파로서 불교 대중화에 공헌한 분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는 각 나라별로 대외 교류, 승려로서의 교류에 공헌한 바. 그래서 이거 시험이 잘 나온다. 저도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는 수능 출제자는 아니잖아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여러분들의 공부가 뒤틀려서는 안 되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예, 무조건 보셔야 돼. 자, 별표 3방 치시고요. 거기 뭐 사찰도 나와 있고 승려도 나와 있는데 승려가 스님 아닙니까? 구법활동 이게 무슨 말이에요? 편하게 갑시다. 구법활동은 진리,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하기 위한 어떤 고행길이지 뭐에서 경전을 얻어온다거나 인도까지 가서 그런 걸 구법활동이라고 그래. 그냥 종교활동 이러시면 무난하고요.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교류와 관심, 교류에 관심이 있겠죠. 그 승려들의 활동 보실게요. 당, 현장법사. 이 현장의 별칭이 누구니? 별칭. 동일한 인물인데 다르게 부르는 표현이. 삼장법사지. 그렇죠? 효능임, 충격, 저 서유기 많이 읽어봤는데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그 삼장법사 모시는데 예. 그럼 삼장법사가 실존 인물이에요? 예. 당나라에. 그럼 손오공도 실존 인물이에요? 죽는다. 삼장법사를 모델로 해서 그 작가의 상상력으로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이 삼장법사를 호위하면서 이른바 구법활동하러 가는 길에 요괴들 만나고 귀신들 물리쳐주는 걸 만드는 거잖아. 그지? 다 그런 거야. 이게 실존 인물을 모티브에서 만든 거야. 삼장 현장 같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바로 인도로 구법순례를 갔어요. 종교적 믿음을 얻으려고. 불교의 고향이 인도는 거 맞으니까. 그죠? 거기 보면 이제 험준하잖아요. 거기 이 중국이 왼쪽으로 산지가 엄청나고요. 또 티벳 있고요. 티벳 넘어가야지 인도니까 뭐 정말 만만치 않은 곳일 거예요. 그죠? 그런 거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그런 서유기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불경을 가져왔대. 오, 불경을 가져왔어? 고생 많이 하셨네. 실존으로. 번역을 해서 번역도 했고 불경이 인도말로 돼 있을 테니까. 그죠? 한문으로 번역도 했고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기행문을 적은 게 바로 대당서역기잖아. 당나라에서 서역으로 간 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가져온 불경과 자기가 해석한 거 이런 거 보관해 두려고 부처님의 몸을 집어넣는 보관해 놓는 것이 원래 탑인데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 쓰면 그것도 실존하잖아. 책으로. 그걸 보관한 게 바로 대안탑이죠. 대안탑.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이 뒤에 문제 나오는데 대안탑 딱 봐도 이거 대박인데? 큰데? 엄청난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현장. 뭐 현장 혼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정부의 도움이 있겠죠. 이런 비용이 1, 2푼 드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자, 대안탑 사진으로도 보셔야 되지만 좀 이따 일단 대안탑은 바로 현장이라는 사람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감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일본의 그 불교의 종파의 하나인 계율을 전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사람은 크게 보진 않습니다. 감진. 당나라의 승려다. 일본의 전파, 계율은 안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 한 번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구려에는 해자라는 승려가 이 인적 교류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일본의 쇼토쿠 태자 아시죠? 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어. 해자라는 승려가. 근데 고구려야? 이거 저질 문제는 백제의 해자는 이렇게 나온다. 신라의 해자는
소속을 바꿔요. 그런 거 여러분들 들으면 이거 약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쇼토코테자. 그 다음에 1번이래. 신라에는 원효하고 친구인 의상이 나오네요. 근데 원효 아까 왜 빠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당나라 유학파잖아. 교류지. 그렇지, 교류. 자, 의상은 당에 유학한 사람이고 유학파고 신라에 들어와서 해동 화엄종이라고 그래서 화엄종을 개청합니다. 이 화엄종이라는 게 이것도 그냥 교종의 일파인데 뭐 길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요즘 우리 불교계에선 현 불교계에서는 이렇게 썩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화엄종 이 사람 개청했다. 그리고 이것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의상도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했어요. 이게 국사를 좀 자세히 공부한 학생들이 이런 실없는 소리를 하던데 불교의 대중화는 원효 아니냐?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교의 대중화는 물론 여기에 몸뚱아리를 던진 분은 원효라는 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당연히 맞는데 의상 대사도 불교의 대중화에 이렇게 이런 차이는 있겠죠.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의상도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나무 아미타불만 염불하면 극락 간다 그랬죠. 천당. 불교에서의 천당. 그러니까 쉬우니까 불교 대중화 되잖아. 의상은. 관세음 보살만 염불해라. 이 관세음 보살가 현실을 주관하는 부처님이거든요. 현실 세계 주관 부처를 주관하시는 부처예요. 주관 부처 하는 부처님. 그러니까 니네들이 관세음 보살 다섯 음조를 계속 꾸준히 염불하면 현실에서도 복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논리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쉬웠죠. 여기는 나무 아미타불 여섯 음절이잖아. 근데 여기는 관세음보살 다섯 음절이 이게 더 쉽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쉽다 않은 자다. 이건 농담이지만 이 사람도 그 원효하고 비교해서는 밀리는 건 분명히 객관적 사실이지만 일정 부분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했다. 그러니까 시험에 불교의 대중화 나왔다고 원효만 찾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지문이 제시가 되잖아. 자료가 불교의 대중화하고 원효 딱 골랐다가 장렬히 전사하지 말고 옆에 무슨 여러분들에게 그 블랙홀들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볼 땐 이런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현실 세계 주관하는 부처를 염불해라. 그럼 이 사람은 나무아미타불이니까 현실 세계가 아니라 극락 세계, 주권한 세계고, 그죠? 차이가 나죠.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좋은 문제가 나옵니다. 보실 거예요. 저같이 수업하시는 분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해초도 역시 네임밸류가 이 위에 원효 의상급은 아니지만 인도에 직접 구법하러 가신 건데 이게 좀 유감인 게 돌아오신 기억이 없어요. 가신 기록은 있는데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가신 기록은 어디서 썼는지 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왕호천축국전이잖아요. 이분이 쓴 글이. 둔황이라고 비단길 지점인데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쪽이야. 그러니까 가실 때는 제대로 가신 거야. 오실 때 일로 와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일로 반대쪽으로 가. 나침반 없어서 그런가? 나침반? 여기에 둔황이라는 지금 도시가 있는데 아주 뭐 고고학자들 여기 막 거의 모여 살죠. 거기 보면 뭐 암석해안이래. 암석 그 산이 있는데 거기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무슨 개미집처럼. 어떻게 뚫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승려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참 잘못 헛디디면 다 낭떠러집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참선하시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장소에서 바로 왕호천축국전이 발견됐어요. 우리나라 일제 패망으로, 그러니까 일제 강점으로 넘어가는 시기 즈음에 1900년대죠. 초반에 프랑스 사학자가 거기 둔황을 조사하다가 발견한 거야. 왕호천축국전. 그분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못 온 거지. 못 오고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둔황의 뭐 암석 사원에서 발견된 걸 당연히 걔는 프랑스 사학자니까 프랑스로 가져간 거고. 우리나라에서 원래부터 보관하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지. 하여튼 뭐 요건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왕호천축전을 저술했는데 그게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진 거야.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1번 보십니다. 이엔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장보고의 법화원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1번 승려고요.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당나라로 구법활동 가는 자신의 가던 길의 기행문. 쪽발이에서 당나라로까지 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남부 쪽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죠? 중국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죠? 법화원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정도. 요거 예전에 빡센국서 때 요 자료 제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 옛눈이 요 시기 때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장보고의 길을 잡고 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시기적으로 이 사람의 활동은 우리나라로 문제가 되는 거야. 통일신라 말이 되는 거지.
그런 문제가 멋있는 거야. 이해돼? 순간 또 움찔하지 또 들으니까. 이렇게 나오네. 난 옛날 일본만 알았는데. 그죠? 입당구법 술래기만 알았는데. 필요 없어요. 시기를 알아야 돼. 역사는 무조건 시기야. 그지? 그게 고난이도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볼게. 강승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마치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일본. 이 사람 요즘 말로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근데 이게 뭐 아버지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장사를 해요. 또 장사가. 뭐 이게 좀 캐파가 큰 분이야. 거기서 이제 승려로서 몸을 이제 귀하면서 여러분들 삼국지에 보시면 오나라 아시죠? 위초오잖아요. 위에 조조, 초계, 유비, 그죠? 그 오나라의 손권인데 이 손권한테 불교를 전파해서 오나라가 강남 쪽에 있지 않습니까? 창장강 아래쪽에 불교가 크게 번성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문화교류. 왜? 원래 중국 사람이 아니라는 면에서 인적 교류라는 얘기야. 이것도 어려운 말 아니잖아. 그지? 자, 그 정도로 체크를 해두시고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소고다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소고다이나. 그죠? 발음이. 자,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앙아시아 쪽이라는 얘기고 뭐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장사하는 아버지 따라서 베트남에서 불교 연구했고 오나라 송건에게 그죠? 불교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삼국시대라는 거, 중국의 삼국시대라는 거 가볍게 알아두시면 대충 옛린하고 이 강승희하고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먼저 사람이야? 그 강승희지. 옛린은 통일신라말. 그죠? 그 정도로 구분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돼? 의상 집어넣으면. 의상은? 그렇죠. 통일신라로 들어가기 직전에 태어나서 통일신라 때 활약하는 사람이니까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나라지만 그렇지. 활동이 연결되지 강승혜. 그죠? 그 먼저죠? 의상, 통일 직후. 그렇지. 통일신라말, 옛린. 제 말 이해돼요? 이거 봐.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봤지. 그죠? 다 이렇게 뭐는 뭐다라고 명사식으로 정결해서 암기법을 써서 줄이려고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 마음 아시죠? 우린 강자가 되어야 되잖아. 자, 그 정도 보시고 중괄호 5번이야말로 쓸데없이 서술 면적을 늘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쪽에서 배운 거잖아요. 동아시아사의 어떤 그 기본을 만든 건 수나라, 당나라, 특히 당나라의 율령격식, 그죠? 조용조, 또 동아시아 문화권의 대표적인 불교, 다 이게 당나라 때 크게 번성하거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1번 얘기는 조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의 개방성. 저는 얘네들이 개방적인 나라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요. 확실히 문화적으로 주변국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거야. 여기 보시면요. 국제도시 장안, 시안, 그죠? 여기 장안의 그 도로 형태, 수도의 도로 형태가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발해의 기다는 거지. 발해 상경이라고 하는 5개의 경, 수도 중 하나인 상경에 용천부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바둑 그 도로 형태가 완전 무슨 계획도시 같은, 창원 같은 계획도시의 그 바둑판식으로 쫙쫙쫙쫙 정렬이 잘 돼 있어. 그에 영향 받은 거야. 부인할 수 없어. 이걸 받았다라는 걸 부인하는 건 역사 왜곡이야. 오케이? 그거 기억해 두시고. 발해 상경, 용천문데 여기는 상경성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코, 체이조코가 다 역시 수도가 이 당나라의 장안 영향을 받아서 도로망이 아주 확실합니다. 쫙쫙쫙쫙. 그래서 요즘 기술로도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이나 혹시 거기 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조금의 중소도시, 우리 대한민국이 좁은 땅에 중소도시만 가도 도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둑판식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웬만하면 로타리가 있었고. 그죠? 근데 더 웃긴 건 웬만한 도시, 나름대로 대도시급에도 신호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서 가고 2시 방향으로 가고 6시 방향으로 가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 대단히 시스템이 상당히 우월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정도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교류. 신라방 뭐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 줄에? 신라방. 그렇죠. 신라인들이 당나라로 무역하러 갔을 때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나당전쟁으로. 사이는 늘 개선되니까. 우리도 같은 동족인 북한하고 사이가 좋다 나쁘다 그러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죠? 부부도 사이가 좋다 나쁘다. 사이가 좋아지면서 무역을 하러 당나라 가는데 요즘 같은 교통편이 아닐 테니까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 거기 머물러야 되는 장소가 있겠죠. 그 사람들의 집단촌. 그게 바로 신라방이야. 그러니까 중국 땅에 있고요. 산둥만도나 양쯔강 아래쪽에 있는데 창장강 아래쪽에 있는데 그건 또 물어보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그 정도로 보시고 발해간도 역시 처음에 무왕 때는 당과 발해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3대 문왕 때부터 사이가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해인 뭐 그 사신이든 장사꾼이든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산둥반도에 만들어집니다. 여관이죠. 여관. 발해인들의 여관. 그게 바로 발해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류죠. 아니, 교류가 중요한 거야. 응? 자, 국사에서도 언급되는 것이고 청해진 얘기는 좀 줄일게요. 장보고 청해진 얘기는. 자, 1번의 견당사. 자, 기억합시다. 견당사도 있죠. 견문을 넓힌다. 당나라에 가서 견당사. 견수사도 있다, 여러분들. 수나라도 짧은 나라긴 하지만 존속기간이 분명히 문화적으로 우수한 나라잖아요. 보러 갔다. 그러니까 뭐 견수사는 처음 듣는다 이런 식의 난감한 표정을 지어서 곤란하겠다는 걸 좀 당부를 드리고요. 견당사 1번에서 파견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좀 줄죠. 줄입니다. 일부러 견당사 파견도 끊고요. 어찌됐건 선진문화된 당나라 문화를 보러 가기 위해 했던 거다. 그래서 일본에 당풍도 유행했다. 선생님 중풍도 아니고 당풍은 뭡니까? 이게 당나라 풍습이죠. 마치 몽골풍 같은 거야. 몽골풍 기억하시죠? 국사에서 몽골 애들의 그 변발, 막 호복, 막 소주, 수라, 막 은장도 이런 거 막 갖고 다니는 거, 그거 비슷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걔네들이 사실 우등하니까 영향도 받았겠지. 우수하니까 그 정도 보시고 밑에 율령, 유교 이젠 그만하려고. 자, 성리학 보실게. 여러분들 이 성리학 저는요 참 이런 뭐 질문은 사실 이건 많이 안 나오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종교 사상으로 유학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포함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이걸 좀 별첨을 하나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훈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이 훈과학이 진시황제가 분석행위에서 그죠? 그것까지 설명드릴 일은 없죠. 그럼 많은 그 유학 책들이 탄 걸 다시 복원하는 작업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책 보전이야. 책을 다시 보전하는 거. 그러니까 재완성하고 불탄 거를 추측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붙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구 해석 붙이고 그죠? 훈과학 이게 언제 유행이라니? 아니 당연히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동중서 같은 유교의 대표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학자로서 안타까울 거 아니야. 수많은 저서들 불탄 거 그죠? 다시 복원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 당나라, 하물며 뭐 5대 십국 이런 건 기본이려니와 송나라까지도 훈과학이에요. 아닌데 송나라의 주시라는 사람이 성리학 만드는데 그거는 송나라가 어느 정도 번성하다가 무너지는 금나라한테 남송으로 쫓겨가고 나서 주의가 거기서 성리학을 만드니까 우리가 알고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타트는 무조건 훈과학인 거지. 남송시대 때 훈과학이 만들어지는데 그죠? 이해돼요? 상당히 긴 학문이죠. 이게 유학이 한 갈래야 종류. 훈과학이 시기를 알아야 돼. 시기. 뒤에 문제 보세요. 다 그렇죠. 기출문제 보세요. 시기 알아야 돼. 시기. 경전의 자구에서 분석형을 맨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방금 말씀드렸던 성리학으로 넘어가죠. 이건 우주만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거잖아. 속된 말로. 뭐 인간의 고든 심성 뭐 잡스로 했는데 우주만물의 이치. 이걸 바로 뭐라 그러니? 한 음절로 한자로? 리라고 그러는데 두음법칙상 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적지.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정렬의 빨간색. 리. 그죠? 이렇게 얘기한다. 뭐 기도 있는데 리 기론. 그래서 이 기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성리학. 요거는 바로 남송시대부터. 그죠? 가요. 명나라도 가죠. 왜 명나라에서도 성리대전 같은 거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청도 가요. 지금 청나라는 고중하게 돼. 제발 이러지 말라니까. 성리학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세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 다음에 잘 봐. 공양학, 고증학, 공양학, 고증학 이것도 다 유학의 일파야. 그렇게 안 적혀지지. 고증학, 공양학 유학의 일파야.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 볼 때 실학도 있지. 실학도 유학이 한 일파다? 변형돼? 근데 그런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여러분들로 에게 압박을 가해서 문제를 약올리면 안 되니까 이런 건 별다른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유학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도 없지. 그죠? 요 두 개. 저는 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시기. 그죠? 이해되겠어? 오늘 그거 확실하게 잡아두시고 지금은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게 성립됐다 그러면 요 시기를 물어볼 것이라고. 그 전까지는 훈과김을 계속 물어볼 것이고. 오케이? 가볍게 한번 볼게요. 송대 이전의 유학은 한나라, 남북조, 수당 다 유학 포함이 돼 있지. 그지? 그럼 이건 다 뭐야? 훈과학이야. 옆에 볼까? 한나라, 한무제 이후에. 그죠? 동중서, 국가통치 이념으로 훈과학 발달했다. 당연히 훈과학식이지.
분서경유하고 성리학 이전이니까 남북조 시기. 중국에 물론 남북조다. 불교와 도교의 융성으로 다소 좀 취약했어. 취약했다고 없어진 건 아니니까. 이건 유학의 흐름이니까 틀린 말 아니겠지?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때 과거제 시행. 자, 과거제는 문필력으로 관리를 뽑는 거잖아. 무슨 시험 봐? 후은과학 보지. 말장난 칠 수 있어. 수나라 과거제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과거제를 실시한다. 안 돼. 안 돼. 오케이? 그런 거 인지를 해두셔야 돼. 자, 당대 오경정이 저 이 책 강추드립니다. 당나라 때도 알아두셔야 되고 오경정이에요. 오경! 훈과학의 대표적인 유학책이죠. 5개, 5오자를 써서. 그죠? 오경. 이게 우리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성리학은 오경보단 사설을 중심으로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런 거 있어. 그걸 중시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오경 나오면 오경 정의는 그걸 해석한 거니까 무조건 훈과학의 키워드예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오경. 이건 이해지 어떻게 보면. 그죠? 그거 체크해 두시고 훈과학도 역시 연결이 되는 사고로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송대 성리학 성립. 유학이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 논리체계를 수용했다. 형이상학, 이성적 파악 이상의 것. 그죠? 이론적 탐닉 오른쪽으로 탐구와 수양 강조를 했다. 다 필요 없고 우주 원리. 우주 마무리 있지. 그지? 이거 꼭 기억해두고 인간 본성을 연구했다. 뭐 좋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 성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사대부라고 부르지. 사대부. 그죠? 요 사대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대부는 성리학자를 부르는 별명이다 라고 보시면 딱 옳습니다. 우리 급진파 신진 사대부 이런 거 다 배우지 않습니까? 국사에서 말이죠. 그거 생각해 두시면 되고 과거제를 통해서 진출했고 황제 중심의 문신관료 무신이 아니라 싸우는 무신이 아니라 문세제 새로운 지배층 뭐 좋습니다. 거란 요와 금의 압박으로 송대 한족의 민족의식과 화의관이 고양됐다. 자, 지금 남성시대 때 워낙 북방 유목민족한테 압박을 당하잖니. 그죠?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화의관이야. 화는 뭐야? 중국 화자. 이는 오랑캐자. 우리는 지금 국력으로 얘네들한테 좀 밀려도 문화의 핵심 본거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니네는 오랑캐일 뿐. 이게 바로 화의관이지. 이런 게 바로 중화사상으로 돋보이게 되는 거고 더더욱. 그러다 나중에 털리기도 하지만 됐고 그 다음에 주희.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상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주희가 바로 주자라고 불리내고 성리학을 창시한 사람이죠. 성증리라고 돼 있어. 성, 즉을 빼면 리, 성리학. 긴 얘기 하지 말자. 거경국리, 경물치지. 각각 동그라미 한 방씩만 치세요. 이 말의 뜻을 물어보진 않겠지만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이게 성리학인지 모르면 선지를 못 골라. 거경국리 이게 뭘까? 머물 것자. 머문다. 사람이 어디 머문다. 거주한다. 경. 자기의 몸을 진심으로 다하는 게 바로 경이야. 마음을 경건히 한다. 오케이? 그런 경건함에 머무르면서 궁리. 우주 마무리 이 리를 궁. 터득하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몸가짐을 정비하고 우주 마무리 이치를 공부하죠. 그 성리학이란 뜻이야. 리가 포인트죠. 경물치지? 이건 완벽히 모든 걸 완벽히 끝낸다. 이게 바로 경물치지야. 그러니까 뭐 하나 파고 들어가서 학문이다. 끝장을 보겠다. 경물치지. 학문적인 성향이 강하지. 그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의가 주장했던 얘기고 사실 이건 성리학의 절대 대세가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리학의 집대성이고 아까 나왔죠? 오경보다 사서. 이거 절대 까먹어야 돼. 까먹어야 돼. 미쳤나봐. 까먹지 말아야 돼. 그래서 사서집주라는 말. 책 있죠? 사서집주. 이건 무조건 성리학이잖아. 오경정이 무조건 훈과학이고. 그죠?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옆에 사서집주 나왔네요. 그죠? 사서에 노노맹자 대학 중용인데 거기에 주석을 단 것이다. 그러니까 성리학이 학문적인 어떤 성향이 되게 강한 학문이고 종교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리학의 영향은 조금 시간 때문에 좀 끊어줘야 될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